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난파된 북한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목사가 별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빈소를 찾은 많은 조문객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57년 전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이 청와대 뒷산까지 내려왔을 때 산에서 나무를 베던 나무꾼이 어제 김신조 목사의 빈소를 찾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백발의 신사가 김신조 목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빈소를 찾았습니다. 예. 이 조문객에게 모두의 시선이 집중이 됐는데 바로 김신조 목사를 포함한 북한 무장공비 31명의 그 침투 사실을 경찰에 처음 신고한 게 나무꾼 사형제였는데요. 아, 그때 나무꾼 사형제가 나무하다가 신고를 한 거군요? 네,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 어제 그 백발의 신사가 그 중에 막내인 우성재 씨였습니다. 당시 나무꾼 형제의 신고로 우리 군경이 체포작전에 나섰고 청와대 습격 사건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 우성재 씨는 빈소를 찾아서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 슬프다라고 말을 하면서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청와대 뒷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그 직전에 무장공비를 신고했던 나무꾼 사형제. 청와대 기습 사건을 막은 1등 공신으로 당시 평가받았습니다. 무장 간첩을 제일 먼저 신고한 수훈의 나무꾼 우성재 사형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침 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무 하다 말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야 하고 이렇게 부르게요. 내다 보니까 벌써 여기 기한단 돌미고요. 부르니까 내려왔어요. 낯을 갖고 내려왔죠 이제. 그러나 이 용감한 형제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이 군경에 못지않게 반공의식으로 본연일체가 돼 있다는 사안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저 형제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사형제가 있었는데 예? 막내였던 우성재 씨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저 산 위에서 8천형이 불렀다는 거예요. 한 20-30m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군인 4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군인이 우리 국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자마자 좀 공비다라고 딱 그 직감이 왔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특별한 행동을 하면 위험할까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라고 평범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북쪽 공작원들을 만난 거죠. 예. 그래서 공작원들이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서, 그거랑 북한 공산당 입당 원서 이걸 딱 건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성재 씨가 다 써줬다.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백장인들 못 써주겠냐라고 하면서 다 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신조 씨에 따르면 당시 공작원들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나무꾼들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공작원들끼리 네. 우리가 지금 발각됐는데 이거 뭐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살려둘 것인지. 예. 투표를 했는데 당시에 살해 후에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살려두자 이런 의견이 다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당시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에서 사상교육 받을 때 남한의 인민들은 미제의 압제에 신음하면서 북한이 해방시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상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한의 나무꾼을 또 굳이 또 안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풀어주면서 신고하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풀려나자마자 나무꾼 형제들은 바로 이제 신고를 했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 무장 공비들은 나중에 경찰이 차단선 치는 거 보고 신고했구나 그때 이제 알았는데 그 다음에 총격전을 한 끝에 김신조 씨만 생포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김신조 목사와 나무꾼 우성재 씨. 두 사람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원수지간이 아닌 호영, 호재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인연을 맺게 해줬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단의 비극이 낳은 악연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호영호재하면서 계속해서 왕래해서 특별하고 귀한 인연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홀로 체포된 김신주 씨가 귀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거짓 사상 교육을 남한의 현실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계속 평생 표현을 해왔고
많았거든요. 아. 그 나무꾼 형제 중에 막내였던 우성재 씨와도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왕래를 해왔다고 합니다. 김신조 씨 얘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약속을 안 지키고 신고를 해서 나를 이렇게 생포하게 만들었다, 괘씸하기도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남한에 귀화를 하고 이 전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보니까 나무꾼 형제가 없었다면 나는 작전 실패를 안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체가 공산화되는 큰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전에 여러 차례 강의를 하면서도 나무꾼 형제가 대한민국을 살린 거다라고 하면서 많이 추켜 세워주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 씨는 무장공비를 신고한 이 공로로 경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무를 하다가 지난 2005년에 또 퇴직을 했다고 하고요. 또 김 목사가 97년 서울 성락교회 목사 안수를 받던 자리에도 우 씨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낌없는 축하도 보내고 이렇게 귀한 인연을 이어오다가 이 사망 소식을 듣고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당시에 나무꾼이 신고를 안 했다면, 그 서약서 써줬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이 됐을까요?